그럼 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죠. 자왈 장문중이 거체하되 산절조절하니 하여기지아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성은 장손, 문은 시호입니다. 중은 자이고 이름은 진이다. 노나라 대부 공자 탄생하기 66년 전에 졸했다. 이렇게. 장문중이 채라는 그 거북입니다. 거북이를 보관을 하되, 옛날에는 거북이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북이가 그 점칠 때 쓰는 거죠. 거북점. 주역점보다 거북점이 더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북점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 넓적다리 사골, 거기에도 또 점을 치고요. 또 소 발 까고 또 점치기도 합니다. 그 우제점이라고 소 발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불을 태워서 꺼내보면 발이 벌어져 있으면, 원래 발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소 발. 그런데 여기 벌어지면 흉하고 안 벌어지면 이제 길하다. 이렇게 점치고요. 거북점은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 배껍질이나 이런 거 등껍질 이런데 여기다 글자를 씁니다.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써가지고 구워가지고요. 이쪽으로 쫙 금이 가면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금이 가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치죠. 이렇게 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거북을 보관을 하는데, 장문중이 보관을 하는데 기둥머리에 있는 두공이라는 게 그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기둥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요 받침대, 하여간 요 받침대 그게 두공이라는 건데요. 우리 뭐 공포라고도 하고 공포. 예. 거기에 산 모양을 조각을 하고 들보 위에 대들보 위에 그 동자 기둥이 있습니다. 대들보가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 기둥이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수초를 그렸으니 하여기지야. 그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왜 공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해버리느냐? 공자는 기존의 사람들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춘추라는 건데요. 춘추라는 책을 써가지고 과거의 사람들 중에 훌륭했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일일이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자 춘추에 의해서 훌륭하지 않은 걸로 평가된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춘추가 나온 뒤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떨었다는 거죠. 후대에 누가 공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소인으로 정리해버리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춘추라는 게 그렇게 과거 인물에 대한 재평가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무덤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 심판을 받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무덤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일으켜가지고 평가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는 안 죽는 사람이라고요. 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 없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들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거기 모셔진 사람들을 다 살아있는 걸로 계산합니다. 예. 위패들, 그 서원에 가면 위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위패 앞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안 피웁니다. 살아 계시는데 향 피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향은 왜 피우느냐? 돌아가신 뒤에 하늘로 돌아간 혼을 초청하는 그 의식이 향 피우는 거고요. 땅으로 간 혼을 이제 백이라 그러고,
하늘로 간 하늘 기운으로 간 걸 혼이라 그러고 그래서 백을 초청할 때 술을 붓는 건데 그거를 관주라고 하는 건데 그 서원이나 이런데 위패를 모셨으면 살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분향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인사하고 수시로 가면 인사하고요. 그래서 도산서원 가도 그렇고 또 거기에 선비문화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그 퇴계생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들도 가면 그냥 살아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면 그 앞에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개념이 하늘 마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걸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 중에 하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공자가 보면 아니다. 잃어버리면 그건 이제 다 아닌 걸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장문중은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닌 거예요. 공자가 보니까. 그래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왜 지혜롭지 않느냐 이제 공자는 한눈에 아는 건데 근거를 대입니다. 근거를 안 대도 딱 알 수 있지만요. 무슨 근거냐? 그 거북이를 보관하는 집을 이제 보니까 여기에 그 공포에다가 산 모양도 그리고 이 또 동자 기둥에다가 수초를 그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게 왜 안 되느냐? 성스러운 숭고한 집은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청이라는 것은 푸른 색깔과 붉은 색깔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성균관 대성전 이런 거는 그림이 없는데 시골에 뭐 웬만한 서원들 다 막 연꽃 그려놨습니다. 서원들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랬을까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국가 문화재니까 문화재에 칠을 할 때는 문화재 그 기능 보유자 라야 칠이 가능한데요. 기능 보유자가 갖고 있는 칠 능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단청은 이거 돈 안 되죠. 이거는 뭐 그 사람이 필요 없죠. 그냥 붉은색하고 푸른색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연꽃을 그려야 이게 수입이 되고 그리고 자격이 있는 기능 보유자는 다 연꽃 그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면 문화재는 또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저 사당이고 뭐고 다 그렇게 칠을 해버리는데요. 그건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런 거 안 하는 데가 이제 대표로 성균관에는 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골 뭐 웬만한 그 향교 뭐 서원 다 연꽃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저 정자 이런 거 거의 연꽃 다 그렸습니다. 근데 정자도 그런 거 안 그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라도에 소세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세원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문화 답사기로 썼는데요. 그래서 소세원 그 앞에 이제 그 옆에 시경정, 송강정, 또 그 환벽당 이런 걸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문화재 답사기를 하나 쓴 적인데 언젠가 기회 되면 이제 한번 저 책을 갖고 오겠는데 지금은 제한테는 없고 이런데요. 그게 문화재 답사기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 총장 했던 분이 정주상이라고 이제 함양분인데 저보고 이제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일두 선생 제향에 막 총관으로 막 과분하게 총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정자니 남계서원이니 다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그런 책 하나 쓰라는 이제 주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연꽃 다 그려놔 버렸고 또 이제 현판에 뭐 이런 판액에다가 누가 얼마 냈고 기부자 얼마 이런 것밖에 없고요. 근데 그 전라도 그쪽은 전부 그 시들이 아주 심오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안 합니까? 예? 단청을 하고 안 하면 기준이 어떻게 있죠? 성스럽고 고상한 데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 유교 문화에는 안 합니다.
불교 문화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연꽃입니다. 제주도 영남에는 단체는 안 하고 안 해야 되죠. 강원도는 좀 단체. 제실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실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실 소유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되는데 문화재로 등록된 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연꽃 그립니다. 무슨 절에만 원래 예, 절에만 하는 건데 예. 문화재를 받는 사람들이 절 일을 많이 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만 칠하면 그건 그 뭐 어떤 고가로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놔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해버린 거죠. 요건 이제 자장이 물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긴 문장입니다. 자장문할 영륜자문이 삼사위 영륜하되 무희색하며 삼이지하되 무온색하여 구영윤지정을 필이고 신영윤하니 하여하니 있고 자왈충인이라 왈인이호이까 왈미지로라 은덕인이리요 최자시 제군이 은을 진문자 유마십성이러니 기위지하고 지어 타방하여 저괄오유 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며 지일방하여 저구활유 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니 하여하니 있고 자왈청의니라 왈이니호이까 왈미지로라 은덕이니리요. 자장이 물었습니다. 영륜자문이, 영륜은 초나라의 총리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총리를 영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륜자문이, 자문이라는 총리가 삼사위 영륜, 3번 벼슬해서 영륜이 되었다. 그러니까 총리를 3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희색, 영의정이 임명받을 때 기뻐하는 얼굴색이 없었다. 3번 또 이지하는 거는 그만두게 한 거니까 3번 파면당한 거죠. 그때 화나는 얼굴색이 없었다.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요. 그러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구영륜지정, 이전에 영륜에 정치하던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필이고 신영륜, 새로 오는 영륜한테 다 일일이 인수인계하면서 다 보고를 했다. 하여 어떻습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충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인의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을 터득한 사람인가요? 미지야,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언덕인, 어떻게 인을 얻었겠느냐? 그건 아니겠지. 예. 그 다음에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시해를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의 진문자가 유마 10성, 말 10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성은 말 4마리가 끄는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10대가 있었으니까 말은 40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 40마리 말과 저 10대의 전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위지 거기를 떠나가 버렸다. 예. 왜 이런 나라에 내가 못 산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어 타방 다른 나라에 갔는데 가보니까 또 말하기를 여전히 우리나라 대부 최자 같은 놈이 여기도 있네. 그리고 또 거기를 떠나가 버립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갔는데, 갈짓자야, 갔는데 또 말하기를, 여기도 또 우리나라 대부 최자 같은 놈이 또 있네. 그러고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사람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인이호, 인을 터득한 사람입니까? 미지야. 모르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언덕인, 어떻게 인을 얻었겠느냐. 그래서 맑은 사람하고 진실한 사람하고 인을 얻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아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에 대한 설명이네요. 초나라 대부, 성은 투고, 이름은 고고도다. 쭉. 최자는 제나라 대부 최저, 제나라 장공이 최저의 처와 간통하자 이에 화가 난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 문장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문자 삼사 이후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계문자가 3번 생각한 이후에 행동을 했습니다.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2번이면 되는데 왜 3번을 생각할까? 왜 이랬을까요? 계문자는 신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3번 생각하면 너무 신중해서요. 그게 좀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바둑 두는 사람도 장고 끝에 악순한다고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하다가 보면 그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첫 느낌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더 어긋납니다, 수가. 그래서 그 시험 치는 학생이 1번에 동그라미 했다가 이제 다 시험 답안 다 쓰고 시간이 남아서 다시 검토할 때 1번 아닌 것 같아. 3번으로 고친다고요. 그럼 고친 게 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첫 느낌이 그게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경솔한 사람이었다면 3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문자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생각 너무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문자한테 해당되지 경솔한 사람한테는 또 이 말이 해당 안 됩니다. 보통 3, 4, 1은 그렇죠. 보통은 3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신중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긋날 가능성이 있죠.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오래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은 당연한 걸 가지고 또 너무 오래 생각하다가 딴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딱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너무 신중하면 이제 안 된다. 2번만 생각하면 될 걸. 이제 요 사람에 따라서 그 특징이지. 그래서 공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를 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자왈 영무자 방유도적 지하고 방무도적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 은이와 기우는 불가급야니라. 영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는 시호, 무는 이제 좀 무인들한테 많이 붙이긴 합니다. 충무공 이럴 때요. 무인. 영은 성이고 무는 시호고 이름은 유고 위나라 문공 성공 때 활약한 사람입니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 있을 때는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이제 살아가고 나라에 도 없을 때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요. 나는 따라갈 수가 있다. 어리석게 사는 방식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공자는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거는 강조할 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남이 볼 때는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중요하다 이럴 때 나도 잘 못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 난 따라갈 수 없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자, 이름에 우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 상당히 이렇게 좀 존경심이 있는데요. 그때 잘못된 정치가 별로 찾으려고 해도 별로 없고요. 물태우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물태우라고 아무리 그래도 화도 안 내고요. 그걸 어리석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개는 화내죠. 대통령인데요. 그걸 다 받아주는. 예. 그래서 그 주역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서로 이렇게 할 때는 욕을 할 때 욕 들어주는 게 오히려 분위기가 더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보다 욕하면 욕을 다 들어주는 거. 그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우자가. 그래서 우자의 이름에 우자 가끔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고차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 책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 김영환인가 의성김씨 종손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의성김씨 종손이 김영환인가 그렇죠. 지금 아니고 그 전에 예. 일제 때 완전히 인간성이 개판처럼 돼가지고요. 그 종갓댁에 그거를 노름을 맨날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종손이 체면이 없으니까 문중 사람들이 집을 하나 또 사줍니다. 또 다 잃어가지고 또 팔아먹습니다.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요. 술주정뱅이에다가 완전히 파랗고 오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옛날에는 농을 새로 해서 꼭 보내는데 농 맞춰놓은 걸 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을 갖고 갈 게 없으니까 할머니 농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시집에서 무슨 귀신 붙은 농이 왔다고 이제 흥게 왔으니까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엄청 서러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만 정말 볼 데가 없는 인생이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노름 상대가 전부 독립군이었어요. 독립 자금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욕먹고 바보 취급당하고 완전히 술주정뱅이 되고요. 죽을 때까지 바보가 된 거죠. 그건 보통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건. 그래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보통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보통 사람은 뭐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 김용환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돌아가신 뒤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긴 한데 그 인촌 김성수 선생이 그 친일파라고 아주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고대 설립자라서 그 동상이 있었는데 또 막 그거를 막 동상을 학생들이 이렇게 뒤엎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뭐 목에 줄 매고 이랬는데요. 이제 그 사장실에 이렇게 있다가요. 잠시 어디 갔다 온대요. 근데 약간 금고를 약간 열릴 수 있게 약간 이상하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독립군이 이제 도둑으로 변장을 해와가지고 돈을 갖고 간대요. 그래서 도둑 맞았다고 도둑 맞았다고 신고를 한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가인데 그거를 토지 개혁할 때 소장농한테 다 준 거예요. 그거를.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다 그걸 했는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그걸 주도한 게 김성수 총리였대요. 그래가지고 소장농들이 다 이제 지주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아이러니가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멈추고 있었대요. 그 3일을 왜 멈췄냐? 박헌영이가 우리가 안천 내려가도 자체적으로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이 일어나서 이미 적화된다. 좀 기다려보자. 이래서 3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적화가 안 되니까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3일을 기다렸다는 게 엄청난 미스터리인데 왜 적화가 안 됐느냐? 왜 반란이 안 일어났느냐? 그 소작농들만 있었으면 일어났을 텐데 다 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때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니까 반란 안 일으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 요소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도 없을 때 자기가 바보로 살아도 남한테 온갖 욕을 먹어도 그냥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뭐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막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엉터리를 적어놨다. 그러면 대개 학부형이 그러죠. 야, 너희 선생님 그거 엉터리잖아. 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 이거는 잘못인 거죠. 그때는 말을 않고 그 아버지한테 물으면 그 나도 모르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그 선생한테 넌지시 깨우쳐주는 이런 게 훌륭하다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면 애는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있고 선생님이 이상하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바보 돼주는 게 아이 교육상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에 너희 다니면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죠. 자재진하사왈 귀여 인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야 비연성장이나 부지소의 재지로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여 돌아가자. 어디로? 우리나라로. 노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자는 우리 당의 근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자들은 광간하여 환하게 그 문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마름지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마무리하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공자는 그 사람들한테 그 뒤에 노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점잔 빼고 있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그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는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모르면서도 점잔 빼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끌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향원이라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점잔 빼는 사람 그걸 제일 싫어하고 미치광이처럼 고집스럽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간이고 미치광이처럼 달라붙는 사람이 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자들은 광간하여 미친 듯이 진리에 파고들었고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그래서 환하게 성장을 했다. 이 성장은 뭐냐 하면 그 장자는 이런 글자인데요. 환해진다는 겁니다. 창자의 뜻입니다. 환해진다. 그 맹자에도 나오는데요. 유수지 위물야 흐르는 물은 구덩이가 있으면 채운 뒤에 간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선비가 도에 나아가더라도 성장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그럼 성장이 뭐냐? 얼굴에 이렇게 훤하게 아우라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조금 이렇게 무르익게 되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자들은 미친 듯이 공부에 열중해서 얼굴이 좀 달라졌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제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정치의 관여를 그만해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되게 얼굴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욕심에 갇혀 있을 때는 얼굴이 욕심으로 덮어버립니다. 얼굴이. 되게 얼굴 보면 저 사람 욕심 되게 많아 보인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거울에 때가 없어지는 것처럼 거울이 얼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장이죠. 그것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얼굴의 모습입니다. 욕심의 때를 벗었을 때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한 마음으로 살면 다 되는 거냐? 한 마음이 착한 마음인데 안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진, 착한 마음을 가진 악이 없는, 악이라는 게 조금도 없는 어린애 같은, 어린애 얼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이 아주 환하고 해맑고 이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욕심이 없어지면 어린애 얼굴처럼 이렇게 좀 해맑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어린애는 하늘이 시킨 대로만 합니다. 하늘이 이제 자야 될 때가 되면 자라 이렇게 명령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여기 있다고도 졸리면 그냥 여기서 자버린다고요.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하늘 마음이 하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행동할 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졸리는데 좀 자도 되는 장소인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도 되는 장소에 가서 자는 거죠.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나오는 건데, 아직 분별을 해서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그것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터득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이제 예를 더 알아야 되고요. 예를. 그 상황 파악이 훨씬 더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때도 그 적재적소에 해야 될 말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행동해야 될 건 행동하고, 참아야 될 건 참고, 매사에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돼야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마무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제자들은 이 한 마음을 이제 거의 회복해서 얼굴에 어린애 얼굴 같이 환하게 드러났지만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 내가 돌아가서 마무리를 완전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이숙제가 나왔는데요. 백이숙제는 동이족입니다. 우리 민족인데요. 읽어보시죠. 자왈백이숙제는 불념구악이라 원시용희니라. 백이숙제는 전에 있었던 나빴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받을 일, 원망할 일 이런 것이 드물다. 용자는 서이자하고 늘 같이 씁니다. 그래서 원망받을 일이 드물다.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면 지나간 일들, 또 원한이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어디에 들어있냐? 욕심에 들어있습니다. 하늘 마음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하늘 마음이 많기 때문에요. 무슨 과거에 나빴던 일 이런 걸 꼭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한국한테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한국인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할 생각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억울했던 거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욕심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애들은 좀 전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욕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의 일들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한국 사람은 뭐 망각의 병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 마음이 많은 거죠. 일본인들 같으면 끝까지 복수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통 아닙니다. 끝까지 복수하는데 우리는 일본에서는 복수의 미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용서의 미덕이 있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지나간 억울했던 거, 나빴던 거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거 싹 없어졌다. 그러니까 원망할 일도 원망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거는 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지. 욕심이 없으면요. 별 의미 없는 건데요. 예. 또 같이 읽어보죠. 자왈 혹이 미생고 짓고 혹글 해언이 언을 글적이리니 여지로다. 예.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말했냐? 예.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 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 미생고한테 이건 구걸한다 이런 뜻입니다. 식초를 좀 구걸했습니다. 식초 해자인데요. 식초를 좀 달라 이랬더니 요거는 갈지자 저자인데요. 지어죠. 예, 지어. 글지어 기인 귀린 그 이웃에게 그 식초를 구해서 주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미생고한테 와가지고 식초 좀 얻읍시다. 이런 거 미생고가 잠깐 기다려. 그리고 옆집에 가서 얻어다가 주었다. 그런데 그게 정직한 거냐? 그걸 왜 공자가 정직하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옆집에서 얻어주면 그건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식초를 옆집의 거를 얻어와서 준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처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거를 가지고 지가 생색을 낸 겁니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생색 내고 싶으니까 아니면 나는 없다. 다른 데 가서 구해라 이렇게 말하든지 그 사람한테 생색 내야 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막 옆집에 거 빌려다가 막 생색 내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생고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미. 근데 공자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정직한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하고 정직한 채 하는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다. 공자는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 정치할 때요. 그 엉터리로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걸리지 않도록 다 그거를 이제 장치를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암만 틀어도 괜찮아. 자기는 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순수한 사람이 잘 걸립니다. 그런 장치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위장 전입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제 그런 욕심으로 나는 틀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장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봐도 뭐 틀 게 잘 없다고요. 그건 장치를 해놓은 거지 정직한 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미생고는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공자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생색 내야 될 사람한테 남의 거 갖고 생색 냈다. 정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를 보고 한번 행동에 옮겼다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에 어떤 대학생이 여학생인데 자기 학교 학생증을 여기 목에 걸고요. 요만한 함을 들고 불우이웃 돕기, 또 불우이웃 노인 돕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을 들고 이제 코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돈 넣으라고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대길래 학생 그거 불우이웃 돕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왜 남의 돈으로 네가 그 생색 내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씩씩거리고 가버렸어요.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죠. 근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것도 걷어가지고 자기 용돈 쓴대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진짜 뭐 불우이웃한테 갖다 주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돈 갖고 생색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낼 때는 어떤 사람이 냈다. 그거를 밝히면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생고는 정직하다고 소문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는 속을 꿰뚫어 보니까 그게 다 들킵니다. 식초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이 나한테 식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까지 하면 좋다. 예. 이러면은 그건 선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색냈겠죠,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딱한 사람이고 거지고 이러면 옆집한테 가면 못 얻을 것 같아서 내가 얻어서 줬다 이러면 훌륭한 거죠. 그 상황을 보면 이제 그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왈 교원 영색 죽공을 좌구명이 치지르니 구역 지지하노라. 이권이 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르니 구역 지지하노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묘하게 말하는 거, 예쁘게 꾸미는 거, 얼굴색을 예쁘게 꾸미는 거, 이거는 한번 나온 이야기인데요. 교원영색. 여기다가 이제 족공이 붙었습니다. 발을 공손하게. 이거는 이제 공손한 건 좋다. 주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발이 공손한 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족자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과공, 지나칠 과자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손한 거를 자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또한 부끄럽다. 그런데 이 발은 사실은 얘기에 나옵니다. 발은 어떻게 디뎌야 되느냐? 무겁게 디뎌야 됩니다. 중.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이렇게 발은 이렇게 무겁게. 이게 군자의 도리입니다. 그럼 발을 공손하게 이렇게 디디는 건 뭐냐? 그거에 내시걸음 있잖아요. 내시걸음. 이렇게 내시걸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은 공손하게 디디면 안 됩니다. 그냥 무겁게 이렇게. 족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주공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족자를 쓰지 않고 족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지나치다는 뜻으로 이제 주공이 그런데 족공이 맞습니다. 발은 공손하게 이렇게 디딘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숨기는 겁니다. 원한을 숨겨놓고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숨겨놓고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데 나도 그거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속에 원한이 있는데 친한 척 이렇게 친하고 있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원한이 없든지 부처님처럼 원한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거지 속에 그 원한이 있으면 사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귀어야만 되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되게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한이 안만 있어도 표된다 그러면 무조건 또 덥석 절하고 이러죠. 그거는 표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추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논을 읽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가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이 읽으면 큰 정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유사일에 세종대왕처럼 정치한 사람이 있겠느냐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논어 맹자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나온 겁니다. 또 읽어보시죠. 자왈이호라 오미견능 견기과 이내자 송자야로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